그럼 그러면 책 쓰기의 기획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전문적인 업무나 자신의 특기 및 취미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몸소 겪은 경험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깨달음, 삶의 노하우, 철학,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한 책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장르를 쓸 것인지 주제와 제목, 대상, 목차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집필이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늦은 밤에 책 쓰기를 할 확률이 많은데, 직장이라면 온종일 업무와 그 외의 일들로 시달렸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피곤한 상태로 노트북에 앉게 되면 앉자마자 졸음이 쏟아질 것이므로 좋은 원고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귀가해서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가는 새벽형을 추천합니다. 새벽 4시쯤에 기상해서 2시간 정도 원고를 쓰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생산적으로 원고를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루 중에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이므로 밤에 쓰는 원고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원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쓰고자 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체는 무엇을 할까요? 한글 워드에서 바탕체 10포인트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탕체를 인쇄할 때 가장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글자에서 한 획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원고 분량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A4 용지 110에서 120매 정도의 원고를 쓰면 됩니다. 전체 3장으로 할지는 4장으로 할지 아니면 5장에서 6장 또는 7장으로 할지는 각자가 정해야 합니다. 전체 몇 장으로 할지를 먼저 정해야 각 장 소제목의 개수를 정하게 됩니다. 저는 책을 쓸 때부터 나의 자기계발서는 모두 전체 5장에 38개의 소제목으로 구성해서 써야겠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첫 개인저서가 전체 5장에서 38개의 소제목으로 구성했고, 두 번째 저서도 전체 5장에서 38개의 소제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세 번째 저서도 전체 5장에서 38개의 소제목으로 기획해 쓰는 중입니다. 소제목의 원고 분량은 어느 정도 써야 할까요? 소제목상 2.5매의 원고를 쓰면 됩니다. 즉 바탕에 10포인트로 2페이지 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 분량을 계산하면 소제목 38개 곱하기 3매, 그러니까 2.5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총 113회입니다. 한 장과 5장은 1장과 5장은 제목 7개씩 기획했고, 2장에서 3장, 4장은 전부 소제목 8개씩으로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각 장의 소제목 개수도 작가가 융통성 있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처럼 소제목 하나씩 완성해서 38개의 파일을 합치는 것보다 각 장으로 나눠서 소제목 하나씩 붙여서 각 장에 붙이고 전체 5장을 합하면 모두 매우 편하게 편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제에 관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도 철저하게 기획을 하지 않았으면 모래 위에 쓰는 성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고를 쓰다가 방향을 잃어서 결국 책 쓰기 첫 단계인 기획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기획을 철저히 해서 견고한 임페리얼 호텔 건물을 세우듯이 책 쓰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은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가 결국 그 일상이 노예가 되고 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장르와 주제로 쓸 것인가요? 토니 모리슨은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한 예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내용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각 같지 아니하다입니다. 책 쓰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책을 써보라고 권하면 내가 어떻게 책을 써요? 책은 아무나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 쓰기에 관해 한번 배운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각 같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책 쓰기 장르와 주제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떤 장르를 써야 할지 먼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므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쓸 수 있는 수필을 쓰는 것입니다. 수필의 대표적인 것이 일기인데 일기의 독자는 자기 자신이므로 이 자신이 아닌 대상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면 됩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삶의 철학, 노하우 등의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자신이 겪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1:1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 사랑과 전쟁 이야기, 공부에 관한 이야기, 유학 시절에 겪은 이야기, 맛집 이야기, 직장에서의 에피소드 등 찾아보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잠깐 장르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장르에는 시, 소필, 소설, 수필, 시곡, 시나리오, 평론이 있습니다. 편지, 일기, 자기계발서, 여행서, 자녀교육서, 학습서, 건강서, 요리책 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썼다면 모두 수필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리책 중에 김치 담그는 방법이라든가 계란찜 만드는 방법, 멸치볶음 만드는 방법 등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을 썼다면 그 요리책은 설명문에 속합니다. 책을 쓰려면 이렇게 먼저 장르를 정해야 하는데 책을 처음 쓰는 초보 작가라면 수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수필은 형식이 없습니다. 즉 무형식이 형식입니다. 인생이나 자연,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깨달음을 생각나는 때 쓰는 것으로 산문 형식의 글이기도 합니다. 수필의 글감은 어디에서 찾아도 좋습니다. 즉 생활 경험이라든가
자연관찰,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느낌 등이면 무엇이나 다 좋습니다. 그 소재가 무엇이든지 수필가의 독특한 개성에 따랐으면 됩니다. 수필은 소설이나 희곡처럼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수필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듯이 쓰다가 대화만을 써보기도 하고, 풍경 묘사를 하다가 편지글이 들어가서 또 좋습니다.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써도 되고 감상을 넣어도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수필입니다. 필자의 첫 개인저서에 이어 두 번째 저서가 모두 자기계발서로 수필에 속합니다. 이 두 권을 쓴 후 나는 책 쓰기 전도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서라도 일상생활이 무료하다는 얘기를 하면 그 즉시 나는 책을 써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책을 써보겠다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이 책을 쓰고 싶어는 하지만 책 쓰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 쓰기는 글쓰기와는 다릅니다. 셰익스피어나 김영석 교수처럼 명문을 쓰는 글쓰기가 아닙니다. 주제와 제목을 정하고 목차를 잡아서 일기 써 내려가듯이 쓰는 것이 책 쓰기입니다. 올해 저는 34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즉 명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개인 저서인 어떤 내용을 쓸까 하고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결론은 나의 첫 책이니만큼 나를 알리자고 생각하면서 나의 출생과 성성과 학창 시절의 이야기, 중등 국어교사로서 교직 생활에 대한 쌍과 보람, 동시인 등단, 삶에서의 고통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깨달음, 인생 퍼즐과도 같아 살아간다는 것은 퍼즐 맞추기와 같다는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깨달음, 즉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며 훌륭한 인생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책송에 담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몰랐던 책쓰기의 유익한 점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책을 쓸 것을 말합니다. 아우라 한 번뿐인 인생에서 책 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조하고 책 쓰기 절차를 담았으며 마지막에 작가의 꿈을 꾸는 이들에게 본인의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인생 제2막을 위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책 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손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같이 날아가는 시간을 못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아가는 시간의 속도만큼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책을 쓸 것인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당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지식, 삶의 노하우와 철학, 가치관적인 사양의 책을 쓰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 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이 없는 무형식의 수필서에 있다고 결론을 내었을 것입니다.